이를 확률론적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채민 엄마 이수미입니다. 뉴턴 역학을 영구 불변한 진리로 믿고 있던 20세기 초 이 거대한 주류 틈에서 양자 역학이 서서히 싹을 틔웁니다. 이후 미시 세계에서 양자 역학이 진실로 밝혀지면서 뉴턴 역학의 과학적 결정론은 거시 세계만으로 밀리게 됩니다. 도대체 양자 역학이 무엇이길래 500년 과학사를 주름잡던 뉴턴 역학의 과학적 결정론을 흔들어 놓은 걸까요? 20세기 초에 정립된 양자 역학은 물리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양자 역학이 보여주는 물리 세계의 존재 방식과 구조는 이제까지 과학자들이 가정해온 물리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상충하는 것이요. 특히 플랑크의 양자 가설은 결정론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어떤 입자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선 현재의 위치와 속도를 알아야 하는데 뉴턴 역학과 같은 거시 세계에서는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측정하는 일이 어렵지 않으므로 당연히 그 물체가 미래에 어떻게 운동할지 예측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자 이하의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면 속도를 알 수가 없고 속도를 정확히 측정하면 위치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1927년 하이젠베르크에 의해 정리된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입자의 위치와 속도 그리고 질량의 불확실성은 어떤 방식으로도 피할 수 없는 우주의 근본적인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양자 역학에서는 하나의 입자가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위치에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은 단지 확률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는 인과관계가 적용되는 과학적 결정론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합니다. 이를 확률론적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수소 원자의 핵을 중심으로 운동하는 전자의 정확한 위치는 결코 확정할 수 없으며 다만 확률로만 기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전 역학의 과학적 결정론을 대표하는 사고실험이 라플라스의 악마라면 양자 역학의 확률적 결정론을 대표하는 사고실험은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백그라운드 2권 양자 역학에서 자세히 공부할 것이므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자 역학을 공부하는 모든 과학자들이 확률론적 결정론을 확신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자 역학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아인슈타인은 양자 역학의 결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말로 양자 역학이 입자의 존재를 확률적으로 기술하는 데 대한 지적 불만족을 표현하며 과학적 결정론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거시적 세계가 아니라 미시적 세계를 보아야 하는 양자 역학이 시사하는 물리 세계의 기이한 본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답니다. 결정론은 넓게는 사물과 현상이 모두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지닌 채 서로 조건 짓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좁게는 사물과 현상이 보편적인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고 봅니다.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정론을 크게 보면 객관적 인과관계를, 좁게 보면 보편적 인과관계를 따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인과관계를 통한 과학적 연구를 방법론으로 제시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론은 크게 기계적 결정론과 변증법적 결정론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두 가지 결정론은 이름만 특이할 뿐 과학적 결정론과 확률적 결정론으로 연결됩니다. 먼저 기계적 결정론은 오직 인과관계만을 중시하고 필연성을 절대화하여 우연의 객관적 존재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고전 역학의 과학적 결정론과 유사한 반면 변증법적 결정론은 인과관계를 보편적 상호 연관에 속한 측면들 중 하나로 보아 우연의 객관적 존재를 허용하고 필연성과 우연성의 연관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양자 역학의 확률적 결정론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결정론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기계적 결정론이 인간 행위를 둘러싼 모든 사물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숙명론 또는 운명론에 빠지는 데 반해 변증법적 결정론은 사물과 현상의 인과관계를 승인하면서도 자연의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미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자연의 목적의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2020년 오답률 1위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자연의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순간 미신이 된다. 즉 자연의 인간관계적 법칙 안에 특수한 목적성을 부여하게 되면 토테미즘, 샤머니즘과 같은 미신적 성향을 가지게 되는 단점이 변증법적 결정론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편에 걸쳐서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편에서 언급했듯이 현대에 이르러는 자유의지의 유무보다는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상호관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화해라고 부릅니다. 이미 1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동기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동기를 향해 행위를 하고 안 하고는 자유의지입니다. 여기서 동기를 매슬로우의 이론과 연관지어 욕구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욕구 차원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첫 번째로 가지는 욕구를 1차 욕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1차 욕구에 대한 새로운 욕구, 즉 2차 욕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학에 가야 하는 것은 대학에 대한 1차 욕구이겠죠? 그런데 1차 욕구에 대한 새로운 욕구, 예컨대 법대보다는 의대를, 4년제 대학보다는 2년제 대학을 가겠다는 2차 욕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1차적 욕구는 결정되어 있으며 2차 욕구에 의해 행동이 유발되었을 때 그 행동에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2차적 욕구가 나의 자발적 욕구가 아니라 부모님의 강요에 의한 욕구라면 이는 또한 자유의지가 될 수 없겠죠.